우리나라의 아마 모든 사람이 할 겁니다. 직장 건강검진 또는 정기적인 내 몸 상태의 검진 목적으로 인해서요. 대개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빼놓지 않고 하죠. 이후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일반적인 겉핥기식의 지식이 아니라 온라인 어디에서도 공개 안 돼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검사하고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해서 못 받는 보험금, 그 분야에서는 아마 1일 겁니다.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후에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제발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 3년 이내에 검사를 했다. 근데 오늘 상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전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전부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우리가요 보통 내시경 검사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내 증상에 대해서 말하니까 의사가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라고 권유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주기적으로 내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이 검사비, 의료 실비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비급여까지도 지급이 돼요. 단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 건강검진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한 건강검진은 실비에서 청구 대상이 안 돼요. 단 두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위나 대장 쪽에서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돼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단 코드가 나오고 수술을 했고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에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고 계셔도 완벽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받을 때요. 용종 제거술이라고 있죠. 그 용종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대장 내시경 시 발견되는 게요. 세 개가 있습니다. 용종, 선종, 그리고 암. 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용종은 쉽게 말해서 그냥 여드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그냥 폴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시경 들어가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 부분만 짠다. 여드름을 잘라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암의 경우는 이상 조직이 있다. 그래서 잘랐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다 라고 해서 암이 진단되는 거고요. 이 두 개까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한 실비 청구하고요. 그리고 해당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선종입니다. 이 선종은 뭐냐면 잘라내서 전부 다 조직 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조직 검사했을 때 이건 그냥 용종이다, 암이다. 그리고 이 선종은 뭐냐면 암은 아니지만 가만히 놔두고 방치했을 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여드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종은 한 가지밖에냐? 아닙니다. 선종에서도요,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덜 위험하다.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작다. 라고 해서 저등급 이형성의 선종이라고 하고요. 봤는데 더 위험하다.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해서 고등급 이형성, 이 두 가지의 선종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 저등급 이형성 말고요. 이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은 국제분류상 행동양식 2에 포함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분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진단서에 각각 다르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고등급 이형성의 선종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의사들은 상피내암,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D00에서 D09까지의 코드를 넣은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들은요 이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D10이라는 코드를 넣어서 발급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결국 이걸로 인해서요 같은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피내암 진단금,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 주치의에게요 이 관련 자료를 들고 가서라도 이 진단 코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인터넷 어디를 뒤져봐도요 받을 수 있다. 그냥 내한테 상담해라 라고만 하지 어떻게 받는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픈이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혼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구독자분들은 엄청 고급 정보를 얻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실비하고 지금 이 진단금,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청구해야 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요, 내시경 할 때 제가 한 게 폴립이든 선정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금인데요. 우선 가입해 놓은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면요, 보험증권을 보시고 특약이 3종 분류 특약이다 라고 하면은 1종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되고요, 특약이 5종 수술 분류 특약이다 라고 하면은 2종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예전에 뭐 여성시대라든지 아니면 여성 전용 보험 아니면 특약에 양성신생물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가입한 보험이 손해보험이다 그러면은 2종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질병수술비 특약, 부인과 질병수술비 특약, 여성질환 수술비 특약, 특정 질병 수술비 특약, 여기에 가입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수술비는요, 용종 제거를요, 한 번에 뭐 위에서 3개, 대장에서 2개 했다고 해서 5개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1개만 지급이 되고요, 60일 이내에 2번의 수술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2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용종 제거했다 그러면은 계속 매번 지급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청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었다, 3년이 지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3년이 안 지났다면 지금 청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3년 지났는데 나 몰라서 청구 안 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일단 청구하세요. 이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하는 보험사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년 지났다,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의 보험사가 있으면요, 솔직히 그때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영상 보신 분들은요, 일단 청구부터 하고 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들 이해하셨죠? 최근에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하셨던 분이나 앞으로 예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했는데 청구를 안 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빨리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하는 방법들은 다들 아시죠? 여기에 URL 복사해서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후에 놓쳐서는 절대 안 될 보험금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